보고 좀 배우려고요. 저보고 개그맨이라는 말보다는 희극인이라고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알겠어요. 오, 좌회전. 우회전. 내가 확실하지 않으면 이게 좌회전. 이러지도 않아. 하나, 둘, 셋. 미림 씨의 평상시 잘못된 습관 중에 급하게 냉장고 문을 확 열고 확 닫고 뭐 이런 습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본인도 모르는 사이에 그 안에 물들이 엎어지고 약물들이 떠나게 되는 뭐 이런 상황입니다. 야, 끝까지 버틴 보람이 있다. 냉장고 문을 급하게 열거나 급하게 닫는 잘못된 아유, 이 친구도 급하게 내려갔다 올라오네. 마치 요게 정답을 암시하는 거지. 얘가 좀 내려갔다 그랬는데요. 끝나고 나갔을 텐데. 너무 급하게 그때 닫고 조심하는 거 급하게 여는 그래서 안에 물건들이 이렇게 혼합되는 그렇죠. 갑니다. 야, 끝까지 버틴 저마저 보람이 있다, 이렇게 오늘. 되면 파이팅! 이제 저는 실패를 안 되거든요. 동자! 우리 발견하게. 아니, 근데 코가 크긴 크고, 당신이. 코를 저렇게 감느냐.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열심히 학교 생활에 임했던 신입생 미림양. 선배와 함께 실험을 마치고 정리까지 끝낸 후 실험실을 나서려는 순간 폭발 사고가 일어나 두 사람은 큰 부상을 입고 말았는데 폭발 사고를 일으킨 미림양의 잘못된 습관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냉장고를 너무 자주 열고 닫았던 습관입니다. 그래, 맞아. 내 일자 자주 열었다 닫았다. 그런데 이런 미림양의 습관 왜 문제가 되는 것일까요? 냉장고에서 실험용 약품을 찾던 미림양. 여기 있다. 근데 이거 이래도 되는 건가? 한 시약병에서 이상한 점을 발견했는데 이 약품은 실험실에서 자주 사용하는 부틸리튬이라는 화학약품으로 원래는 공기 중의 수분과 닿지 않도록 안전마개에 주사기를 꼽아 약품을 뽑아내 사용하는 것이지만 이 시약병은 가운데 고무가 떨어져 나가고 마개 주변도 벗겨진 상태였던 것. 네! 하지만 미림양은 선배의 재촉에 그대로 냉장고에 약품을 넣어두었고 문을 자주 여닫는 습관으로 인해 냉장고 습도가 높아져 맺힌 물방울이 병 안으로 떨어지고 병 속 약품과 급격하게 반응하며 폭발하게 된 것입니다. 또한 냉장고 안에 있던 다른 인화성 물질들도 연쇄 폭발을 일으키며 큰 사고로 번졌던 것. 자주 여닫는 상황이 얼마나 냉장고 속 습도를 높일 수 있는지 가정에서 사용하는 냉장고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냉장고는 냉각 팬이 작동되면 습기를 빼앗아 바깥보다 내부가 오히려 습도가 낮은데 먼저 30분간 문을 닫아둔 냉장고 속 습도를 재보니 37%로 전혀 물기가 없는 모습. 이번에는 30분간 계속 문을 여닫은 뒤에 냉장고 속 습도 변화를 살펴보겠습니다. 자, 과연 어떻게 될까요? 잠시 후 결과를 보니 습도는 50%로 이전에 비해 무려 13%나 상승한 것을 볼 수 있고 습기로 인해 각종 보관물과 과일 등에 물방울이 맺힌 것을 확인할 수 있었는데 이처럼 문을 자주 여닫으면 수분으로 인해 보관물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사실. 자, 그렇다면 이러한 수분에 반응하는 물질의 폭발력은 어느 정도일까요? 위기 탈출 넘버원에서 직접 실험해 보겠습니다. 실험은 안전장치를 한 실험맨이 낚싯대에 물과 반응하는 물질을 달아 아크릴 박스 안에 비커에 담가보는 방법으로 안전을 위해 모든 스텝은 뒤로 물러난 상황입니다.
먼저 생명에 꼭 필요한 소금의 주요 구성 요소인 나트륨을 실험해보면 실험 시작. 폭발. 물에 닿는 동시에 하얗게 끓어오르더니 순식간에 폭발로 이어집니다. 초고속 카메라로 확인해보면 나트륨은 처음 물과 닿았을 때는 공중으로 높이 튀어올랐다가 다시 떨어지며 2차적인 큰 폭발이 일어나는 것을 볼 수 있었는데 폭발 후에도 곳곳에 불씨가 남아있고 엄청난 수소가스가 발생되는 위협적인 모습. 아크릴 통으로 튄 나트륨 잔해물과 깨진 비커 조각 등 엄청난 폭발력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자, 이번엔 우리가 생활 속에서 한 번쯤은 들어본 적이 있는 칼륨은 어떻게 될까요? 실험 시작 전 공기 중 수분과 반응에 벌써부터 부글거리기 시작하는데 자, 실험 시작. 물과 닿자마자 부글거리며 반응하더니 위쪽으로는 불길이 솟구치며 격렬하게 반응을 일으킵니다. 잠시 후 폭발이 일어나며 비커가 깨지는데 만약 안전을 위한 아크릴 박스가 없었다면 깨진 유리 파편이 어디로 날아갔을지 모르는 위험한 모습입니다. 이처럼 수분과 반응하는 칼륨이나 나트륨 같은 물질은 엄청난 폭발력으로 인해 큰 사고로 이어질 수 있어 항상 주의가 필요한 것. 실제 연구실에서는 화학약품으로 인한 사고가 전체 사고의 절반이 넘을 정도인데 그래서 알려드립니다. 교육과학기술부와 위기탈출 넘버원이 제안하는 실험실 안전수칙. 실험실에 보관하는 화학약품은 가능한 보관 기간을 짧게 해야 하고 물과 반응하는 화학약품은 물기와 습기에 항상 주의해야 합니다. 또한 실험실에서는 최소한의 시약만을 비치하고 약품은 알파벳 순보다는 특성에 따라 분류 보관해야 합니다. 약품의 기본사항을 별도로 표기해 용기에 부착하는 것은 필수. 사용 후의 폐액은 그 즉시 폐액통에 분류하여 버리십시오. 실험실 상 남의 일처럼 느껴지십니까? 잊지 마십시오. 당신과 당신의 주변인에게도 일어날 수 있습니다. 위기의 순간 죽느냐 사느냐 그 선택은 당신에게 달려 있습니다. 요즘 사회 전반적으로 실험실 안전에 대해서 강조를 많이 하더라고요. 뭐 특별한 이유가 있습니까? 네, 금년도에 정부 연구개발 예산 규모가 11조 원에 달하고 또 매년 큰 폭으로 증가하고 있습니다만 아직도 그 연구 현장에서의 그 의식 수준은 많이 부족한 게 현실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안전이 계속 강조되고 있고 뭐 천재는 어쩔 수 없다 해도 인재, 사람 부주의한 인재는 꼭 막아야 되겠습니다. 자, 저희는 다음 주에 다시 인사드립니다. 대한민국이 안전해지는 그날까지 위기탈출 넘버원!